вскоре после взрыва. Вот к этим перилам ограждения вы подталкиваете вот этим вот толкателем, скребком. Теперь, как только вы подниметесь на лестницу, не торопитесь сразу кидаться на работу. Зайдите за трубу в восточную часть и отдышите. 그들은 방사능 수치가 제일 높은 지붕 위에서 복구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손에 든 사비 외에는 다른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리곤 피폭 후유증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그 상흔과 악몽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보입니다. 지금 체르노빌이 후쿠시마에 던지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때 슬라브 문화권의 중심을 자처했던 키예프. 이곳 중앙광장에선 주말이면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그 자리에선 각종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청소년들의 군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크라이나는 매우 평온해 보입니다. 수도 키예프는 25년 전 원전 사고가 난 체르노빌과는 불과 10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체르노빌로 가는 길에는 푸르른 습지대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풍경도 체르노빌 반경 30km 이내 구역으로 들어가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녹이 쓴 것처럼 변해버린 소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진 않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색깔을 띤 소나무들이 원전 사고 이전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들어갈 수 없는 땅. 반경 30km 지역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검문소에서 신원 확인을 마친 뒤 사고가 난 원전 4호기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석관이 뒤덮고 있는 원전 4호기. 지금도 200톤의 핵물질이 남아있는 원전은 콘크리트로 봉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능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석관의 사용 연한은 30년. 2015년까지인 수명도 얼마 안 남았지만 최근엔 벽에 생긴 균열이 커지면서 방사능 누출량이 늘고 있습니다. 사고 원전 쪽으로 다가가면 방사능 수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원전 4호기가 폭발한 후에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나머지 1, 2, 3호기를 계속 가동했습니다.
그러다 91년 1호기, 96년 1호기에 이어 지난 2000년 12월에야 마지막 3호기가 영구 폐쇄 조치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관리 인원 4,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 원전 제어실 내부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방사능에 피폭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감싸는 보호복도 착용했습니다. 방사능 수치를 최대로 낮춘 제어실 내부에 외부 방사능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Халат должен быть застегнут на все пуговицы. Накопитель, который вы имеете, вот этим серебряным окошком, должен быть вперед. Все верно у вас. 착용한 은색 장치를 통해 각 개인의 방사능 피폭량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통제센터로 들어가기 위해선 2중 3중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자 길게 이어진 복도가 나옵니다. Этот коридор объединяет все основные помещения энергоблока. Вот до самого конца это помещение первого, второго блока, потом небольшой переход и помещение третьего блока. За третьим блоком уже находится помещение четвертого блока, это они находятся отдельно, это саркофаг там уже. 이곳은 체르노빌 원전 1호기 제어실 앞입니다. 통제관이 제어실 근무자와 연락을 한 뒤 신원을 확인하고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소련 시대에 건설된 체르노빌 원전. 북한의 영변 원자로와 작동 원리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전은 멈췄지만 이곳 근무자들이 항상 긴장하며 주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핵 연료봉이 보관되어 있는 수조를 24시간 비추고 있는 모니터입니다. 15년 동안 멈춰서 있지만 언제라도 비상 스위치가 다시 작동할 듯 보입니다. Ну, например, разрывы трубопроводов, бассейнов выдержки, опасные ситуации с разгерметизацией трубопроводов, по которым радиоактивные вещества транспортируются. 가동이 중단된 원자로에서 과연 언제쯤 핵연료를 안전하게 빼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В течение ближайших 2 лет или 3 лет, наверное, выгрузить, переместить в хранилище отработанного ядерного топлива. 그렇다면 언제 방사능 위협이 다 사라져 관리 인력이 모두 철수하게 될까요? Ну, по теории мы можем сказать, вы, наверное, отвечаете на эти вопросы по концепции, нет? Там у нас какая? 100-летняя концепция. То есть это не мой вопрос, я не могу компетентно на него ответить. То есть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은 사고 원전 외벽의 균열을 메우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또다시 대규모 방사능 누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정부는 혼자 힘으론 감당할 수 없어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4호기 바로 앞에 위치한 국제협력센터. Was completed in the western area. Western area. I'm sorry, camera is not allowed. Okay, I know. In this very direction, camera is not allowed. So, western area. 유리창 너머
파괴된 원전 4호기의 윤곽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는 또 다른 보안 구역입니다. 건물 내부에서 4호기 원전 쪽 유리창으로 다가가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면 입구보다 2배가 넘는 방사능이 측정됩니다. 근무자들의 방사능 피폭 위험도 커서 방사능 측정 장치가 항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Nowadays, the basic task at the site is to control, to monitor the environment inside. Yeah, that is to provide safety. 사무실 내부에는 체르노빌 대형 돔 건설에 참가한 나라들의 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복구 참여국은 아니지만 38만 유로를 기부한 한국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고 원전을 다시 초대형 돔으로 덮는 공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체르노빌 국제협력센터가 제작한 동영상은 건축물의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먼저 대형 철근 구조물을 만들어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길이 350m의 돔을 만든 뒤 레일을 통해 이동시킵니다. 야구장 2개 이상이 들어갈 정도의 초대형 돔으로 사고 원전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골자입니다. 과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The largest, it will be the largest movable structure in the world. After the latest estimation, the total cost of this very project is 990 million euro. 90 million. 990 million euro. 9억 9천만 유로, 우리 돈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100년 후면 이 초대형 돔의 수명도 다하게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난다 해도 체르노빌이 갈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사고 원전에서 멀지 않은 숲지대. 이른바 붉은 숲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방사능 경보음이 쉴 새 없이 울려댑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원전 지역 근무자들도 출입이 통제되는 고준위 방사능 오염 지역입니다. 입구인데도 11마이크로시버트의 방사능이 측정됩니다. 자연계 평균 방사선량의 10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반경 30km 이내 지역의 나무는 벌목하더라도 껍질을 모두 벗겨내거나 태워야 합니다. 방사능 격리 지역의 환경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체르노빌 환경센터. 세르게이 키리에프 부소장은 방사능 오염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Ну, для стронция, для цезия 10 периодов полураспада, то есть это 300 лет. Например, у плутония-239 период полураспада 24 тысячи лет. 한때 아름다운 전원도시였던 체르노빌은 아무리 시간과 돈을 많이 들여도 살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됐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폐쇄된 마을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표지판들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표지판들이 161개, 원전 사고 이후 사람들이 전혀 살 수 없게 된 마을들이 161개가 된다는 뜻입니다. 공동묘지의 비석처럼 늘어선 표시판들. 흰색 표시판 뒤로 돌아서면 검은색 바탕에 붉은색으로 그어진 출입금지 표시가 폐허로 변한 현실을
말없이 웅변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직후 구소련 정부가 급히 건설했던 키예프 방사능 의학센터. 이 병원에선 지금도 원전 사고 진압 소방관들과 군인들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관 부체 호롭스키 씨와 파블렌코 씨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지난 25년간 매일 주사와 약물 치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증상은 방사능 피폭 이후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Голова болит, давит. Ноги болят, ноги болят. Руки, суставы. Язвенная болезнь, язва, печенка болит. Поджелудочная. Ну все, вся полностью. Тоже ноги сильно болят. Тоже. Ну и лейкоциты, анализы крови прыгали туда-сюда, нарушены были. Голова болит тоже, желудок болит. Ну, все внутри. 그러면서도 지붕 위에서 일했던 동료들과 달리 원전 아래에 있었던 자신들은 행운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방사능이 떨어진 걸 봐가지고. 이들의 설명에 의하면 지대가 높은 곳, 바람이 많이 부는 곳, 벽과 같은 차단막이 없는 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2, 3주 안에 숨졌습니다. 대신 사고 지점과 멀지 않더라도 지대가 낮고 바람을 피할 수 있었던 곳, 벽이 있는 건물 안이나 지하에 있었던 사람들은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Вот. Их забрали в 6-ю клинику сразу же самолетом в Москву. И там они погибли. Ни один из них не выжил. 체르노빌 박물관에는 사고 수습에 동원됐다 희생된 소방관들과 군인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켠엔 갑상선 암과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숨진 아이들의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대부분 체르노빌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했던 아이들입니다. 원전이 폭발한 줄도 모르고 밖에 나가 놀거나 각종 행사 준비에 동원돼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피폭자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당시 같은 소련 연방에 포함되어 있던 인근 벨라루스 공화국을 뒤덮은 것입니다. (2차) 대전 승전 기념일을 맞아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의 밤하늘은 빛과 소리의 향연으로 가득합니다. 민스크는 2차 대전 당시 독일군과 소련군 간의 치열한 전투로 도시 전체가 파괴됐다가 잿더미 속에서 재건됐습니다. 피땀 어린 노력 끝에 옛 모습을 찾아가는 수도 민스크. 지금은 어디에서도 전쟁이 남긴 상흔을 찾아보긴 쉽지 않습니다. 눈처럼 희고 아름다운 러시아라는 뜻의 벨라루스. 이 나라는 전쟁이 남긴 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최대 피해국으로 전 국토의 23%가 방사능 물질에 오염돼 있기 때문입니다. Просто, значит, цветами обозначено, это условное обозначение загрязнения цезием 137. Вот, в местах наибольшей концентрации, вот, значит, здесь образован Полес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радиационно-экологический заповедник. Вот эти пятна, которые по терри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с наибольшей концентрацией. Значит, здесь люди не живут, вот здесь не живут, здесь также не живут. Вот, значит, на этой территории образован Полес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радиационно-экологический заповедник. Там любая хозяйствен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запрещена. 끝없이 펼쳐진 푸르른 평원이 빚어낸 풍경화. 그 뒤에 가려진 벨라루스의 깊은 상처입니다. 민스크에서 기차로 7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고멜. 벨라루스 제2의 도시. 그러나 가장 큰 방사능 피해 지역입니다. 외관상으론 원전 사고의 상흔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도심을 벗어나면 곧 방사능에 오염된 숲지대가 나타납니다. Да, здесь было, вот в этой стороне, здесь было у нас 6 деревень. И полностью все буквально не выселены, все 6. Немножко дальше, левее, там был другой совхоз. То есть у нас был район поделен на сельские советы, колхозы, совхозы. 한때 명성을 날렸던 고멜의 울창한 숲지역은 길목마다 출입 금지와 방사능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숲은 이렇게 길은 나 있지만 사람과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25년 전 체르노빌 사고 때 날아온 방사능 낙진이 아직까지 이 지역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낯선 방문자들을 공격하는 모기떼를 제외하면 방사능 세슘으로 뒤덮인 숲은 적막하기만 합니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배출된 방사능 70%가 벨라루스를 뒤덮었습니다. 오염지역 주민 가운데 34만 명은 고향을 떠났지만 아직도 110만 명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로 벨라루스에서 폐쇄된 마을은 485개,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보다 3배 많은 수치입니다. 다른 도시로 피했던 노인들 가운데 일부는 다시 돌아와 쓸쓸히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80살의 엘레나 부든첸코 할머니도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아들과 손녀들은 모두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떠난 지 1년 만에 자신만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에게 다시 돌아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Была у нас корова, конь, гуси, и хата новая, они жили долго, только построили, уселяют. Не захотела еще. 한때 방사능 농도가 정상치의 1000배 가까이 올라갔던 베트카 지역. 현재 농도는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도 평균 650에서 700 나노시버트입니다. 정상 수치인 수도 민스크에 비하면 6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토양 오염입니다. 고멜 지역의 축산업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다른 지역에선 고멜산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세슘 137 오염 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이 지역 사료의 안전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멜 전 지역의 토양이 방사능에 오염되다시피 하자
주요 보건의료기관들은 고육지책으로 주변의 흙을 모두 파냈습니다. Раньше после радиации всю почву убрали отсюда, вывезли, а привезли новую почву, потому что здесь был немножко повышен фон радиации. А теперь уже с каждым годом здесь просто уменьшается, и здесь мы считаем, что чистая, потому что привезли с другой какой-то зоны, и почва это новая земля. Поэтому здесь радиации меньше. Может, в лесу больше, а здесь у нас чистая зона. Здесь играются дети на траве. 지금의 어린이들은 비록 안전지대에서나마 다시 뛰어놀게 됐지만 25년 전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Нет, как правило, вот рак щитовидной железы сейчас мы наблюдаем не у маленьких детей, а уже, ну, скажем так, у тех, это скорее уже взрослые люди, которые в момент аварии были детьми, вот, и которые пострадали именно от радиоактивного йода, который выбрасывается в момент аварии. 원전 사고 전 10만 명당 82명이던 암 환자는 현재 6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지금까지 25만 명의 고멜 지역민들이 갑상선 암과 면역력 저하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Вот. Ну и вообще область вся пострадала, поэтому мы и детей интенсивно оздоравливали после катастрофы на Чернобыльской АЭС. 민스크 외곽의 지다노비치 어린이 요양센터입니다. 방사능 피해 지역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세워진 전문 의료기관입니다. 이곳 아이들이 매일 마시는 음료는 기포로 된 이른바 산소 칵테일입니다. 허브로 만든 천연 시럽과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를 튼튼히 하고 체내에 축적된 방사능 물질을 배출시킨다는 게 병원 측 설명입니다. 흰 벽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아이들이 숨쉬고 있는 이곳. 자세히 보면 벽까지 소금으로 돼 있는 소금 치료실입니다. 이곳에서 매일 어린이들은 15분가량 있어야 합니다. 심장이나 혈관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오염 지역인 고멜 지역 출신 어린이들. 하지만 이곳에선 모두 체르노빌 어린이로 불립니다. 이 같은 진료소가 벨라루스 전체론 8곳에 이릅니다. 연간 4만여 명의 방사능 피해 지역 어린이들이 1년에 한 달씩 머물면서 유전질환 검사나 예방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Ты откуда? То есть бронхиты, частые пневмонии, то есть вот такое. Седативным действием, то есть успокаивающим тоже. ФКП. А в каком возрасте ты начала получить такое лечение в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м центре? В 6 лет. 올해 13살 이라는 세슘 농도가 높은 지역에 살고 있어 성장률도 관찰 항목입니다. Это дети, это растущий организм. Цезий вбивается в кости. Дети сейчас стали очень мало молочных продуктов есть, поэтому кальция нехватки. А растущий организм, когда кость растет, надо заполнить в клетки. И если человек проживает в радиоактивной зоне, где повышенное содержание цезия, конечно, он накапливается. Вместо кальция вбивается в кости. 벨라루스 정부는 대상 어린이들이 늘어나자 수용시설을 더 짓고 있습니다. 또 장기간 고향과 학교를 떠나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요양센터에 학교까지 세웠습니다.
정규 교과목도 가르치지만 방사능 예방과 치료 교육도 병행합니다. И здесь рассказано, как себя правильно вести, как питаться, что можно у пищу употреблять, что нельзя, как обрабатывать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숲에 들어가지 말고 방사능 오염 지역 채소, 특히 야생버섯은 먹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전체 피해자 치료와 교육, 오염 지역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은 하루 100만 달러. 매일 우리 돈 10억 원이 넘게 들지만 일본이 연간 2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학교에 붙어있는 하얀 러시아의 검은 각오란 글귀가 상징하듯 원전 사고가 남긴 상처는 깊어 보입니다. 이 상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순 없었을까요? 당시 소련 정부는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한참 뒤에야 사고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방사능의 확산을 몰랐던 것입니다. Все вы знаете, недавно нас постигла беда. Авария на Чернобыльск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Она больно затронула советских людей, взволновала международную. 당시 소련 정부가 사고 소식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주일이 지나서부터였습니다. 방사능 구름대가 이미 벨라루스를 뒤덮은 후였습니다.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В 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пытались преуменьшить последствия Чернобыльской аварии, и, конечно, цифры занижались.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협력해 오는 2017년 첫 원전에 이어 2018년까지 2개의 원전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원전 사고의 악몽이 남아있는 자원 빈국의 아이러니입니다. Вот когда вы едете по дороге на автомобиле и видите, что случилась авария, на дороге, вы после этого начинаете ехать с более-меньшей скоростью. Но постепенно скорость наращиваете. Так и здесь. Поэтому да, надо какое-то врем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смыслить то, что случилось в Японии, сделать правильные уроки. А энергетика атомная, она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ся.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도시마다 음악과 미술의 향연이 가득한 오스트리아 역시 체르노빌 참사의 피해국입니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우크라이나 북쪽과 동쪽으로만 바람이 불 것이란 당초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방사능 낙진이 서쪽과 남쪽으로도 향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오스트리아에 도달한 방사능 구름대는 비까지 뿌렸습니다. Darstellung, das ist Österreich und man sieht, glaube ich schon auf einen Blick, die Aktivität ist sehr verschieden. Also es ist im Osten Österreichs, hier ist Wien, ist die Aktivität sehr gering, weil es hier eben im Mai 1986 oder zu dieser Zeit halt praktisch nicht geregnet hat. Während da, wo Sie diese roten Flecken sehen, hat es in diesen Tagen relativ stark geregnet und es hat eine sehr hohe Kontamination gegeben. 취재진은 당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피해 지역을 찾았습니다. 목가적인 풍경이 어우러진 오스트리아 린츠시 외곽입니다. 이곳에 사는 라트바워 씨 가족.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남의 일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된 것은 사고가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under 15 minutes. Meine Kinder. Ich kann da eine Geschichte erzählen, wie ich einfach im Radio gehört habe, dass die Kinder nicht ins Freie gehen sollen und dass die Kinder nicht Sand spielen sollen, nicht in der Wiese herumtollen sollen, nichts angreifen sollen, auch nicht mit Haustieren, die zum Beispiel draußen herumgelaufen sind, spielen sollen. Wie ich das gehört habe im Radio, sind meine Kinder gerade auf dem Spielplatz gewesen. TV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정부의 안전대책은 강도 높은 내용이었습니다. Wenig ins Freie gehen, kein frisches Gemüse essen, kein frisches Obst essen, keine Kräuter aus dem Garten essen. 설마 했던 방사능 확산의 제일 큰 걱정은 먹거리였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정부의 먹거리 안전 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Das heißt, es war ja belastet, war ja das Gras durch den Regen mit der Radioaktivität. Und man hat daher, das war ja im Mai, hat man gesagt, das Vieh soll nicht das Gras von der Weide fressen, sondern das Vieh muss im Stall bleiben und soll Futter aus dem Winter, also Heu. Und das war das eine. Und das zweite war, dass man bei der Milch auch sehr intensiv kontrolliert hat. Die Radioaktivität war ja sehr verschieden regional. Und man hat jetzt gesagt, die Gebiete, wo hohe Radioaktivität ist in der Umwelt und eben auch in der Milch, von dort soll die Milch nicht in den Handel kommen. 오스트리아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과감한 정보 공개가 방사능 피해를 얼마나 막았는지는 수치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체르노빌과 관련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해온 유엔 방사능 과학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가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And iodine is preferentially concentrated through the pasture cow milk pathway. Milk is taken preferentially by infants. Infants have small thyroids. Iodine goes to the thyroid. So this combination is why children got very high thyroid doses and why we see an increase in thyroid cancer. And many of those cancers, most of those cancers, could have been avoided if information had been given to control the drinking of contaminated milk for a few months early on. 성인보다는 어린이의 갑상선암 발병과 방사능과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도 입증됐습니다. And people who were adults at the time, although there might be some question about an increase in thyroid cancer, it's not clear. But for this group, who were children at the time of the accident, there's a very dramatic increase. What's worth saying, though, is that thyroid cancer in children is very rare. The normal incidence is perhaps about 1 in a million per year, and in some of the most contaminated territories, we've seen the rates increase up to 10 to even 100 times normal.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오스트리아 기상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을 중심으로 방사능 낙진이 다른 지역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s sind also die gemessenen Strahlungswerte an der Westküste Nordamerikas waren also meistens höher als zum Beispiel in China und in Korea. 일본 거주 독일어권 국민들을 위해 하루 2번 관련 정보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Also generell im Bereich rund um den Reaktor, ca. 20-30 Kilometer rund um das Kraftwerk. Es ist allerdings aufgrund des Geländes, der Topografie, ist es unterschiedlich. Ja? Es sind also im Norden des Reaktors sind auch Gegenden, die mehr Kilometer, also 40-50 Kilometer entfernt sind also auch stärker betroffen worden. 70년대 원전을 건설했다 국민들의 반대로 가동도 못하고 모두 폐쇄한 경험이 있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선 현재 시민사회와 정부 모두 원전을 넘어 아예 화력발전소까지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In Europa stellt Atomkraft nur 28% des Stromverbrauchs dar. Das heißt, wenn man die Energieeffizienz durchsetzen würde, können wir jetzt schon verzichten. Wenn wir zusätzlich noch die Erneuerbaren ausbauen, können wir auch auf Kohlekraftwerke sehr rasch in einem Zeitraum bis 2040, 2050 vollständig verzichten. Wenn man heute sich anschaut, was ein Atomkraftwerk kostet, ja, dann wird das immer so gerechnet, die Baukosten, ja, und 40 Jahre Vollbetrieb, ja, und dann wird gesagt, die Strommenge, die produziert wird, dividiert durch die Kosten, ja, und dann sagt man, das ist sehr billig. Aber bei diesen Kosten sind nicht dabei der Rückbau. Atomkraftwerke werden nicht versichert, ja. Die Endlagerung ist nicht im Preis drinnen. Ja. Das heißt, eigentlich sind Atomkraftwerke, wenn man das alles berücksichtigen würde, ja, und das wirklich auf dem Strompreis aufgeschlagen würde, sehr teuer. 원전 사고 이후 각국의 대응과 나아간 길은 각각 다르지만 지금까지 체르노빌 피해 3국을 통해 파악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체르노빌이 남긴 상흔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원전 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결코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중국 동쪽 연안지대에 밀집한 원전에서 사고가 난다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 상공에 방사능 낙진이 밀려올 것이란 분석엔 이론이 없습니다. 또 철저한 대비와 사고 발생 시 상세한 정보 공개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는 인접한 한국에게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실시간으로 각 발전소에 약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약 한 400개에서 4,000개를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생기는 변수가 있으면 자동으로 저희들한테 그 인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그런 그 시스템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이건 전 세계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기상청도 바람의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향후 후쿠시마 방사능의 한반도 유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늘상 부는 그 바람이 이 우리나라가 놓여져 있는 중위도에서 불고 있는데 그 바람이 늘 서풍이 분다 그래서 이제 편서풍이라고 말하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쿠시마 부근에서 지상에서 뭐 일시적으로 동풍이 분다거나 뭐 이런 그 바람의 힘을 가지고는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이 바람이 우리나라까지 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7일 후쿠시마 방사능이 일본 동쪽을 돌아 한반도로 유입되는 경로와 시점을 정확히 예보했던 쪽은 기상청이 아닌 한 원로 기상학자였습니다. 북동풍이 불어가지고 남서쪽으로 향하고 7일날은 다시 북풍이 부는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 불어서 한반도로 불어올렸습니다. 다음에 7일날은 중추군에 포함된 강수와 함께 비구름과 함께 대기오염이 한반도에 낙하하는 그런 대기 환경이었습니다. 정용승 소장은 기상청과 달리 장마철이 시작되는 이달과 7월 달에 소량이지만 일본 방사능이 한반도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장마는 대개 6월 중순 하순부터 시작하는데 이 장마철 직전에 동풍계열의 바람과 기류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때는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이쪽으로 올 확률이 많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유입될 방사능량이 얼마나 될진 몰라도 괜찮다고 자신하기보다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수나 이제 식품을 이제 오염시킬 수도 있는, 그렇지만 그 위험은 이제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극미량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방사능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안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대피 기준이 20ml 시버트라고 했지만 그것도 지금 굉장히 높다고 해가지고 일본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데 한국에 가서 보니까 그 소개 기준이 50ml 시버트예요. 우리는 2.5배나 높은 그런 그 대피 기준을 갖고 있는 겁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전 세계 원전 산업은 지각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은 기존 17개 원전들도 오는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연합 국가들의 원전 폐쇄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반면 지나친 우려와 공포 그 자체가 문제라며 원전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도 그 대열에 서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35%에서 59%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한중일 3국 정상은 지난달 처음으로 원전으로 인한 재난이 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불의의 재난은 고통을 안겨주면서 늘 새로운 성찰을 요구해 왔습니다. 25년 전 체르노빌과 지금 바로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난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